내 녹차 친구가 내 병 친구에게 매달려 있어. 그녀만큼 다정한 사람은 없어. 그녀는 계속 다가와서 우리 관계를 끊으려고 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내 병 친구는 듣고 이해했어. 다음 날 학교의 녹차 여신. 좋은 아침. 또 만나. 참 우연이구나. 내 병 친구. 안녕. 나는 케이야. 녹차 소녀. 잘 지냈어. 간우이 병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나무를 뽑으려고 애썼어. 그의 나무를 심는 날 환경보호 동아리의 룸메이트와 나는 함께 준비된 구덩이에 어린 나무를 뽑았어. 그녀가 나무를 잡고 있는 동안 나는 흙을 파고 우리 둘 다 매우 열심히 일했어. 나그나그 봐. 이 나무가 조금 기울어졌어. 내 친구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멈추고 걱정스럽게 물었어. 무슨 황사야. 나무가 분명히 기울어졌어.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운이 좋았는지 불운했는지 조상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내려갈 수 없어. 두 손으로 나무를 꽉 잡고 억지로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하하리리 음악. 너 정말 멍청하구나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붉어진 얼굴에서 입술이 살짝 드러났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만다리너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사진기자였던 제 친구는 그 옆을 보고 놀라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사진은 의무를 잃지 않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고 학교의 산책로에는 사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돌파의 힘, 여성성이 감정의 과정에서 빛났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는 제 특별한 매력에 사로잡혀 끝없이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학교 담벼락에서 유명했습니다. 문워크! 자습실에서 귀중한 금괴에 대한 공지를 또렷하게 전달합니다. 당신의 병이 수면 테스트 시간인 것을 보고 휴대폰을 주소 모드로 숨겼습니다. 뜻밖에도 읽지 않은 메시지 요정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어떤 수업을 보여줬는지 아주 사랑스러운 장. 형님, 신현. 지난번에 정말 많이 귀찮게 했지만 결국 당신은 아닙니다. 병 아이콘의 아이인 형님을 초대합니다. 제 병 요정은 신현입니다. 이 두 가지 매장량만으로도 총지배인의 자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더해 그를 더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만드십시오. 요정은 그런 사람입니다. 즉, 어머니 신현이라는 다소 흔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의 돈이 교회 지역의 돈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유명 스타들도 어머니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손에 오는 것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양. 어머니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어머니 신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행하는 스타입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뺨을 핥았다. 신은 별이 아니었다. 그는 그래야 했지만 그래서 뭐 어때? 나는 그래야 했지만 정말 성은 어머니여야 했어. 나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든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책의 끝부분이 들려 있었고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네, 휴대전화를 이미 봤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피곤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데 능숙하다. fee, to, foul. 잠금 해제. 이 피곤한 비밀번호는 그의 생년월일도 내 생년월일도 아니다. 처음 피곤한 비밀번호를 알았을 때 나는 오랫동안 그것이 그의 가족 중 누군가의 생년월일인지 아니면 당신의 오른쪽 주인지 궁금했다. 마침내 나는 그에게 물었다. 예상치 못하게 그는 너무 엄격했다. 나는 이유를 몰랐다. 그는 중국에서 열린 4번째 시사회에 참석했다. 그는 아이언맨 경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는 너무 슬퍼서. 감히 그에게 향을 피울 수 있을까? 마침내 나는 그가 잘생긴 얼굴에도 불구하고 나와 사랑에 빠지기 전에 왜 아직 싱글이었는지 이해했다. 나는 그와 그 장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 아래로 스크롤했다. 안 봤어도 괜찮았는데 보고 나니 시야와 이해가 넓어진 걸 깨달았어요. 악시 수업, C 챕터, and then 하얀. 어디 계세요? 응구이사오 모이마 당이엔. 물음표, 악시 수업, C 챕터를 보여줬는데 오늘 방 전체에 우유를 샀는데 왜 컵을 하나 더 샀을까요? 여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탄히엔만 잘 대해줘요. 우유컵은 당신 집에 두고 갈게요. 새로운 스타 마탕히엔.
오, 고마워요. 시 챕터 메시지 보내주세요. 너무 예의 바르게 굴지 마세요. 집 아이콘 그리드는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그녀는 돈 받는 걸 잊지 않았어요. 안된 하얀 우유값은 집까지 지불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가지 마세요. 이건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야. 새로운 스타 마타니엔의 하트 아이콘. 난 이미 돈을 냈고 컵은 3개뿐이야. 난 5개 지역의 스파이가 아니야. 넌 뭘 이끌고 있는 거야. 3모금만 마셔도 온전한 이야기가 돼. 차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동안 끊임없이 공격했어. 넌 나에게 수업을 보여주고 있어. 그 장은 괜찮아. 자기야. 내 손이 너무 아파. 난 그 입술에 키스하고 너와 내 방에 우유를 돌려주는 걸 좋아해. 정말 무거워. 아무도 날 밀어낼 수 없어. 하지만 괜찮아. 난 여자애니까. 내가 직접 짊어지고 다녀. 희미한 빛 필터가 있는 사진을 가진 사람. 다만 내 손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있을 뿐이야. 글쎄, 가끔은 모든 걸 혼자 해야 해서 슬퍼.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 비록 잠시라도 나와 함께 있어준다면 훨씬 더 안전할 텐데 여기까지 읽고 나니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약하게 행동하다가 따뜻한 방에서 너에게 우유를 돌려주려고 입술 이야기를 읊조리며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동작들은 연속적이며 약하면서도 강하고 조용하지만 동시에 새로 핀 푸른 아이피처럼 들뜬 소녀의 모습을 그려낸다. 마지막은 힌트다. 친구가 없어서 호기심을 가질 틈도 없다는 것이다. 누가 멍하니 볼 수 있겠는가. 나는 계산을 수정한 척하며 계속 내려갔지만 경계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 새별의 어머니 마딴히엔. 그녀의 중등 교육은 아마 썩 좋지 않을 것이다. 방금 MC의 반을 보여줬지만 카이, 시켜요. 새별의 어머니 마딴히엔. 리티엣 물리학 수업 탐이 있었다. 압력은 물체의 표면에서 움직여야 한다. 접촉이 쉬울수록 압력이 작을수록 힘의 사용이 더 불분명해진다. 여기 그림 속 인물은 우유로를 쥐었을 때의 힘 분석이다. 이것은 그녀가 손잡이 아래에 경계를 놓았을 때의 힘 분석이다. 새로운 스타 엄마 마타니에는 공부하러 갔지만 아직 중학교 미를 잊지 않았어요. 정말 대화를 보기 전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공감했고 심지어 가난한 남자의 복수 영화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녹색 소녀가 불쌍합니다. 녹색 소녀는 너무 녹색이고 너무 작습니다. 제 눈에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습니다. 마션시안의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녀가 그에게 답장할 때마다 하루나 이틀이 걸리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샘DMC반 꽤 귀여운 장. 션시안 오빠. 밖이 너무 심해요. 무서워요. 3층에 와서 저를 데리러 올 수 있나요? 당신은 가장 잘생겼어요. 지난번에 10시에 우유를 마셨어요. 그것은 새로운 스타 하트 조각상이에요. 마션시안 엄마. 한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인터내셔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은 공산주의가 모든 어둠과 괴물을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 EMC 수업. 예쁜 사랑장. 안된 히엔. 사랑을 좀 고칠 수 있나요? 새로운 스타 어머니 마덴 히엔. 고칠 방법을 모르겠어요. 17 EMC 수업. 예쁜 사랑장. 나중에 컴퓨터 과학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새로운 스타 어머니 마덴 히엔. 맞아요. 그럼 어머니 신의 제 변환과 FD에 대한 프리의 변환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볼 수 있나요? 대화가 마음에 들어요. 조용히 냄비 옆에 있는 병으로 가서 깨어났어요. 마 데니에는 나를 보는 것을 멈추고 물을 켰고 수업은 끝났어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 수업을 열고 싶나요? 이 문제도 명확해야 해요. 저는 마덴히엔에게 차소녀의 소중한 조각상을 보여주고 조각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의 메시지 이름을 함부로 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 다음 차가 한 조각상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설명한 후 마침내 그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마션셴. 제 말은 그녀는 A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마센시엔. 그녀는 당신에게 A씨를 놀리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녀는 당신을 놀리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냥 농담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마센시엔은 당신을 좋아하는데 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나요? 그냥 느껴보려고 노력해요. 마센시엔. 당신은 약간 몽환적이고 약간 어리석고 약간 도발적이고 약간 거만하다고 느껴요. 마센시엔. 그리고 당신은 또한 약간 과하지만 가자. 유공
내 영혼은 제3자의 마음에 있어요. 당신은 제게 뇌를 사용하여 의미를 꿰뚫어 보라고 했지. 내가 당신에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는 척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센신. 그녀는 왜 당신을 놀리고 싶어 하지만 멍청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녀는 당신을 놀리지 않는 건가요? 이 여자는 약해 보이고 목소리가 부드럽고 혀를 차고 바람에 쓰러지는 꽃처럼 행동하는 타입인가요? 마센션.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클럽 모임에서 만난 적 있지 않아. 마소녀는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갈 때마다 같은 방에 누워 다리가 몇 개나 있는지, 어느 쪽이 더 완벽한지, 한 사람이 몇 조각을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지.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한 건 아니었다. 알았어. 대부분의 남자들은 약해 보이는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지고 이미지를 더욱 어색하게 만든다. 마소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리둥절했다. 지갑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약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마선현, 지갑을 도둑 맞으면 정말 슬퍼할까. 마선현, 난 이런 타입이 싫어. 난 강하고 건강한 여자가 좋아. 샌들은 필요 없어. 겉에 질긴 양파가 좋아. 먹을 수 있을 만큼 질긴 양파 말이야. 마선현은 나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예를 들어 그녀는 한 끼에 양념에 재운 소고기 2조각을 먹을 수 있는데 그는 특히 그것을 좋아했다. 입을 다물고 싶지 않아서 그가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아니면 정직하다고 말했다. 그의 손을 잡고 바다로 나갔다. 그가 먼저 배에 올라 한 조각을 나눠 먹었다. 마소녀는 바보처럼 기뻐하며 흙을 나르는 게 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기름에 튀긴 국수 한 그릇을 만나 입에 넣었다. 진한 맛에 후추가 어우러져 혀를 자극했다. 부드러운 등심살은 입에 넣자마자 입안 가득 퍼지고 샐러리와 고추는 물에 담가 달콤했다. 여운이 남는 맛의 조합은 정말 큰 보상이었다. 살구 주스 한 모금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진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매일의 식사 시간이다. 선현 형님. 형님도 여기 계셨군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도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았다는 듯 내 신성한 축복은 땅에서 바로 내려졌다. 밝은 얼굴의 소녀는 부드럽게 허리를 강조하며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고 가끔 아주 옅은 화장을 했지만 잠시 후에야 그녀가 컨실러와 천연 파우더 한 겹만 발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섀도우를 빼면 아주 귀여워 보였고 화장을 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섬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랑스러운 장은 달콤한 시선으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지만 여기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눈이 오르는 것을 멈추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대방의 눈이 가볍게 저를 쿡 찔렀습니다. 이게 사랑스러운 장인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사랑스러운 장은 그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그것을 먹으려고 가져갔고 그녀의 얼굴은 약간 어색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금 안으로 들어갔고 마법의 피부는 그녀를 제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사랑스러운 장은 제 맞은편에 음식을 내려놓았지만 션셴의 맞은편에 앉아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션셴 형님, 제 가지를 보셨나요? 그 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션셴의 눈은 입에 있는 거대한 닭고기 조각을 애써 바라보며 막연히 말했다. 봤어요. 친구와 함께 봤어요. 우리는 여전히 꽤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사랑스러운 장의 눈이 빛나더니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수줍게 삐죽 내밀었다. 예측하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그녀는 그를 그렇게 생각했다. 션셴 형님,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형님은 항상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저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형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일에 감사드리기 위해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우리 관계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다시 나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썹은 마치 눈물이 고인 듯 살짝 올라갔다. 그냥 그의 여자친구였죠. 그는 저를 여동생으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형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의 여자친구였다면 나는 그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지지하며 그의 결정을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맞다고 했지. 무슨 소리야. 마지막 사람의 눈은 닭고기를 다 먹었지만
장커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바로 거절하고 싶었지만 여자친구는 부드럽고 섬세하게 거절하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자신이 여자라고 피부가 얇으면 부끄러울 거라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건 성격 문제라고 모든 남자가 얼굴이 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반대인 가볍고 섬세하며 뉘앙스를 잘 살피고 남을 거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마지막 사람의 눈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물었다. 그러니 향 좀 피우러 갈 수 있겠어. 평범한 오빠. 멀지 않은 곳에서 장커아이를 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강해 보이니. 하지만 그녀는 금세 진정하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강한 목소리로 괜찮아요. 저는 아주 조금만 먹어요. 당신이 사는 건 바로 가야 해요. 라고 말했다. 사실 많지 않아요. 큰 땅나무는 식당에서 잡은 수프 한 그릇만 가지고 있어요. 챕터카 아이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명상이 필요해요. 가볍게 향을 조금 불어넣고 작은 여자를 앉히세요. 수프 한 그릇은 오래가는 증거지만 그는 멸치 한 장을 위아래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손을 흔들었어요. 챕터카 아이는 우연히 제 잡은 것을 보고 갑자기 으깨졌어요. 오, 당신의 잡은 것에 뭐가 들어있나요? 지금 뭐야? 가족들의 눈이 먹는 동안 여러 번 방해를 받았어요. 뭔가를 눌렀는지 조금 헷갈렸죠. 그의 눈은 챕터카 아이의 접시를 바라보았고 몇몇 얼굴은 말이 없었다. 맙소사?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얼굴에 있던 문장이 사라졌어요. 그는 챕터카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얼굴에는 연민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해요. 저도 그가 이해하는 것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이 나를 꿈의 물을 모두 뱉어내게 했다. 그는 그 사람의 장이 있는 가게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 지역에서 음식을 구걸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녀는 안심했다.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고. 게다가 학생들의 자신감도 지켜줄 거라고. 그는 다시 내 잡은 물고기를 가리키며 이게 너라고 생각했다. 정말 맛있어. 그 사람의 얼굴은 호랑이처럼 질투심에 차 있었다. 나는 웃음이 터지지 않도록 허벅지를 꾹꾹 눌러 참았다. 아니, 오해했다. 그 사람의 장은 쉽게 말했다. 알고 보니 이 물고기는 나 혼자만 먹은 거였어. 그녀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이끌었다. 결국 어떤 여자가 그가 이 물고기를 혼자 다 먹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녀는 마치 입술을 수프에 담그듯 수프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처럼. 몇 끼니 작은 그릇에 수프만 마셔도 이미 충분히 맛있어. 션셰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부상병처럼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고르는 모습이었다. 정말 해변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삼촌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 매일 작은 그릇 하나만 드셨고 속까지만 드셨다. 장커에는 더 이상 차. 안 마실게. 라고 쓸 수 없었다. 션셴의 눈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장커에는 자신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난 살이 빠지고 있어. 여자는 날씬해야 하잖아.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예뻐야 해. 조금은 자신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친구들에 대한 존중이기도 해. 누군가가 날씬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아무리 운이 좋아 친구가 있어도 뒤처질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남자도 내 딸과 다른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조차도 침묵했습니다. 나는 학생에게서 그런 관점을 즉시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마타니엔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생긴 후 그에게 밥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타니엔은 여전히 사랑을 찾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고 투어비엔이라는 집을 샀습니다. 마타니엔은 팔대륙에서 몇 명의 작은 아내를 더 불렀습니다. 말을 한 후 마타니엔은 우리의 접시를 치우고 들고 가면서 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영화를 볼까? 뭘 먹을까? 소고기는 딱딱해. 왜냐하면 시들기 힘들거든. 소고기를 꺼내? 나는 그의 손을 잡았고 오늘은 맛을 바꾸고 차이를 먹어. 마타니에는 즉시 이해하고 알았어. 따사지야. 마타니에는 타고난 직설적인 성격 덕분에 쯔엉카의 끊임없는 공격에 대처할 수 있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 연구원이었고 효율적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은 거짓된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런 순수한 가정 환경이 그의 선량하지만 어딘가 어리석은 성격을 형성했다. 나는 그 어리석음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은 좋아했다. 나는 그에게 장가의 행동과 동기를 설명하면서도 그 행동 속에 숨겨진 나를 향한 악의를 숨기려 애썼다. 그는 여자를 상대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션시아는 여성을 존중했고 물론 모든 여성은 서로를 존중했다. 나는 그가 장가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소중한 순수함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션시안에게 말했다. 다음에 장가애를 만나면 그냥 조용히 있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5마디로 그녀의 모든 싸움을 드러내지 않고 해결해야 해. 션시안의 어머니는 이해했다. 사실 장커 아이는 최근 그와 우연한 만남을 만들 기회를 만들기 위해 깨어있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익숙한 창고에서 두유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장커 아이가 문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사장님과 같은 종류의 셔츠를 입고 있었고 지퍼가 달린 작은 끈이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아침 8시 뉴스에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처럼 공기 중에 무거운 음식 냄새를 흩어지게 하며 모두의 눈을 밝게 했습니다. 그녀는 션셴의 눈앞에 서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이때 주변에 많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려 애썼지만 이 남자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션셴의 눈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아침은 사실 제가 원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은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학교는 정말 농담을 좋아해. 며칠 전 너랑 그녀가 같이 있는 걸 봤어. 나는 옆에서 나올 기회를 잡았지. 안녕하세요.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션시안의 눈빛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반복하며 음악을 떠올리게 했고 그런 연인 무리와 농담을 주고받았어. 미안해요. 내가 말했더니 그가 물었어.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다시 물었고 푸푸라고 말해야 했고 3번 노크했어. 션시안의 눈빛은 푸푸라고 말했어. 그러자 공기가 그를 가볍게 두드렸지. 션시안의 2 손바닥과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더니 돌아섰어. 하지만 누구였지? 헤어지게 해서 미안해요. 방금 제 여자친구가 헛소리를 좋아한 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어떻게 제 아내가 될 수 있지요? 션시안의 눈빛은 계속 이어졌어. 그녀는 남자예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션시안의 눈빛은 뒤로 기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 그녀는 제 남편이에요. 그냥 여자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남편 A가 날 놓아줬어. 뭐라고 할까? 주변을 둘러보니 나를 인도했던 사람이 우리 주변에 방향 1m의 원을 그렸다. 마치 우리가 군중에게 너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내 첫 번째 아내는 여신이 자신의 언어로 그 장을 거부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포기하거나 화를 낼 것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가능성이 나타났다. 그 장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 군중처럼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었다. 이 생각을 하며 나는 곧바로 여신의 손을 잡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의 남편입니다라고 말했다. 오후도 채 되지 않아 룸메이트 하하의 전화가 울렸다. 하하! 또 노래 부르시는군요. 내 사진이 다시 학교 벽에 나타났고 다행히 내 옆에는 여신의 커다란 얼굴이 있었다. 하하는 기사의 이름을 듣고 2번째로 나타난 이름을 저울질하며 그것이 동성애자인지 여성인지 선택했다. 익숙한 단어지만 나소 꽤 자격지심 있는 말투도 들어보았다. 기사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하하. 사랑 때문에 야생화를 따고 나중에는 사랑 때문에 다리가 몇 개 더 자라나. 정말 전화를 벽에 쾅 내리치고 싶어.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계속 말을 하다가 렌주에게 질문을 해.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부상에 대한 말을 들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니야. 가장 활발한 진폭. 어머니는 그래. 가자. 나를 반으로 갈라. 라고 말했다. 정말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 케이블을 비명 지르고 싶어. 뉴스에서 사건 이야기를 듣고 하하는 화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너무 흥분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손을 흔들었다. 그녀도 뉴스부 소속이라 부서에 빚진 게 몇 가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알고 보니 그 귀여운 여자는 뿌리 깊은 범죄자였다. 상대방이 외모, 가족 배경, 학력만 있다면 고의로 접근해서 그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했다.
특히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에게는 사생활을 중시하는 것 같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공격하거나 측량에 모호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소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씨앗의 관계가 농담처럼 될 것입니다. 그녀는 여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를 상처 입히는 소년의 다른 모습이 그녀를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새 비용이라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최근 사랑스러운 그녀는 매일 지는 것을 좋아하지만 지는 것을 좋아할수록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큰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카드는 생각보다 인간적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큰 그룹인 언론 부서의 사랑스러운 여성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분기주에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모두가 올 것이고 당신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음성 메시지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달콤하며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여신의 손을 멈추고 초대를 거절했다. 이 일을 밀어붙일 때가 되었다. 그녀의 격려로 일을 계속해야 했지만 한 번만 더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오래전에 했어야 했는데 하하도 내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말을 잘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송곳이 사람을 태울 수 없다는 게 정말 짜증났다. 그녀는 버드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여걸이었고 쯔엉처럼 사랑스러운 소녀도 있었다. 말을 잘하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나무가 기대지 않으면 똑바로 설 수 없고 사람이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고 했다. 말을 잘하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은 펜치를 들고 해야 했고 하지 않는 사람은 강등해야 했다. 그녀는 잘 말했다.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 그녀의 방식. 어디서 그렇게 많은 말을 얻었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하하는 고개를 저었다. 퀴단이 뭘 입는지 생각해봐. 점수는 어때? 그렇게 되게 두지 마. 그 외에는 더 나은 게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실 나는 이 여자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이런 일에서 유혹하는 사람이 충분히 강하고 관계 속 두 사람이 서로를 믿는다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사용하더라도 감정의 기반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한마디를 잃기로 했다. 의도치 않게 성공을 잃고 거만하게 공간을 잃었다. 쓰러진 사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거실에는 화려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고 그의 테이블에는 온갖 음식과 음료가 놓여 있었지만 향긋한 일본식 케이크는 달콤한 우유 냄새를 풍겼다. 장가에는 평소의 옷차림을 바꿔 이번에는 민소매 붉은색 드레스를 입어 눈처럼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렇게 하면 그녀의 사랑스러운 우아함은 잃지 않으면서도 더욱 다채로운 매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과 머리에 얹은 작은 왕관은 그녀를 마치 어린 공주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매우 똑똑한 소녀였다. 녹음 기술의 강렬한 빛 때문에 음색은 쉽게 가려질 수 있었지만 이 빨간 드레스는 압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활짝 핀 붉은 장미처럼 군중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특히 그녀는 반짝이고 매력적인 아이라이너로 눈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기쁘게 달려왔다. 션셴 형님, 정말 오셨네요. 너무 기뻐요. 형님은 갑자기 말을 멈추셨는데 션셴 형님의 손에 들린 이 선물은 제게 주는 선물입니다. 네. 션셴 형님이 형님에게 체인을 주면서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옆에서 생일 축하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하하! 전령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회의 도중에 멈춰 섰습니다. 형님처럼 웃지 않으려고 애써 손을 잡았습니다. 션셴 형님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고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양카이 형님? 이건 장난 선물이야. 션셴 형님은 정말 두 얼굴이시지. 형님이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하고 체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형님은 제게 뭘 준 거야. 안에는 음성기 기본 연습에 관한 군사 서적이 들어있어. 형님이 이 책에서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언젠가는 음성기를 직접 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션셴의 눈에는 벽의 글자가 가득했고 내가 형님이었다면 당장 남자친구 얼굴에 책을 던져버렸을 것이다. 하하는 그녀의 손에 속삭였다. 그녀가 썩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책을 버리지 않고 종이를 먼저 집어들었다. 가짜 입술은 아래로 이어졌다. 션셴은 정말 미워.
그런 선물을 주는 건 정말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너는 남자잖아. 여자애들 선물 고르는 법을 모르는 건 정상이야. 차라리 용서해줄게. 그녀는 웃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네, 선물이 분명 그의 선물보다 훨씬 나을 거야. 언니, 뭘 준 거야?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난 흑인이고 남자야. 하지만 너랑 많이 이야기한 적은 없어. 이 모임에서 사람들이 와서 준비해야 한다는 걸 몰랐어. 미안해. 생일 축하해. 모두의 눈이 즉시 모이자 그녀는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재빨리 머리 가까이 다가가서 황급히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널 처음 봤을 때만 낯설었을 뿐인데 이미 널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어.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다.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도 나는... 그녀는 이미 주었다. 센셴의 눈이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즉시 센셴의 눈으로 향했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는 이미 주었다. 침묵. 몇 초 후 하하는 길이를 늘리려고 애쓰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여기 가져왔다. 센셴의 눈이 돌아서서 장커에게 물었다. 들어갈 수 있나요? 센셴의 눈은 장커가 내가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구석에서 속삭였다. 그는 그녀가 나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는 물러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센셴의 눈이 말했다. 리낫은 더욱 불합리했다. 하하가 바뀌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확실히 그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녀 곁에 두고 그와 사랑에 빠지게 했다. 센셴의 눈이 나를 바라보며 감사해했다. 낙낙. 너는 정말 유용해. 하하가 내 손에 속삭였다. 내 병이 너무 직설적이야. 나는 대답했다. 내 생각이 맞나. 그는 뚜비야. 아마 우리가 너무 행동했기 때문일 거야. 드렁카는 센셴의 눈이 아니라 내게 곧장 걸어왔다. 언니,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말할 것이 있어. 그럼 같이 이야기하자. 하하가 거의 일어날 뻔했지만 나는 그녀를 막았다. 여호와, 나는 그 병을 보았다. 나는 오늘 이 문제를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그 병은 나를 가만히 있게 했고 둘러대지 않고 직접 말할 준비를 했다. 나는 당신의 병을 좋아한다. 당신은 매우 매력적이다. 나는 정신적으로 준비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약간 놀랐다. 투옙? 내게 1년을 줄 계획이었나. 그녀가 반응하지 않자 나는 조금 덜 덧붙였다. 어쨌든 당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춘카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비웃더니 곧 잊어버려. 어쨌든 그는 내 것이 될 테니까. 그녀는 살며시 손을 들어 내 얘기를 했던 룸메이트를 찾았다. 알았지. 남자에 대해선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이해해. 사랑한다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해. 그러면 남자들은, 특히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들은 당장 너에게 달려들 거야. 남자들의 눈에 네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봐. 남자들은 감정을 넘어 사람을 볼 때 대체물이 아니라 추가물을 사용한다는 걸 말해두지. 어떤 남자도 양쪽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쁨을 거부할 수 없어. 예쁜 여자들과 키스하고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지만 항상 자신을 낮춰보는 그런 모습을 그녀의 성격이 좀 특별하다는 건 인정해. 그렇지 않았다면 그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가 아무리 특별해도 그는 남자고 남자에게는 효도가 있는 법이야. 그녀는 나를 위에서 아래까지 가장 예술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어. 학교 벽에 걸린 그녀의 사진을 봤는데 정말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여자애니까 외모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녀를 보면 뽐내고 포즈 취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남자들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작고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지만 너는 너무 못생겼어. 나무 사진 수십 장 찍고도 누가 감히 너를 고르겠어. 예전처럼 하얗잖아. 그녀는 안쓰럽다고 했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난 여자 같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여자처럼 될 필요 없어. 여자니까. 여자라는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개념으로 살 필요 없어. 내 존재 자체가 그 개념을 규정하니까 여자도 나답게 살 수 있어. 그 예쁜 장을 봤는데 갑자기 너무 슬퍼졌어요. 마치 신부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거울 속에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사람, 장수한 신부님의 모습이 있었죠. 그 예쁜 장은 제 눈에만 희롱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이겼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자들을 너무 이해한 듯 그녀는 갑자기 핀꽃처럼 기묘하게 미소 지었다. 뭔가 깨달았지만 이미 흩어지기엔 너무 늦었다. 나는 그저 서서 그녀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꽝!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본래 평화롭고 환상적이었던 노래방은 노란 화면 소리만 남고 모두가 조각상의 눈빛에 넋을 잃었다. KTV 문은 매우 길고 장은 미리 준비된 듯했다. 방금 그녀는 등을 세게 부딪혔고 이때쯤이면 여러 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을 것이다. 땅을 지탱하던 손이 그 힘에 맞아 바닥에 엎어진 채 숨을 들이쉬지 못했다. 나는 욕심을 내어 그녀를 깨우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이상한 아이처럼 나를 바로잡았다.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그저 나를 그만큼 미워했을 뿐이다. 나는 정말 내 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내 병으로 여겼을 뿐 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속눈썹에서 큰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이때 눈가에 칼날처럼 강한 눈물을 흘렸다. 그가 나를 싫어한다면 나는 그에게서 멀어질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밀어냈고 내 생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 누가 그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다리가 몇 번이나 뻣뻣해져서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그녀에게 다가가지 마라. 누군가 서로 속삭였다. 이게 바로 방금 과일을 주지 않은 여자애지. 과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그걸 두고 싸울 수 있지. 이렇게 사람을 쓰러뜨리는 건 정말 무섭다. 어머니는 조각상에 맞아 시선을 돌렸다. 균형을 잃고 다시 움직여야 했다. 그리고는 황급히 군중을 헤치고 나에게 달려왔다.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내 손가락 사이로 움직이는 따뜻한 끝을 바라보았고 내 안의 차가움과 비교되었다. 그는 추온카 아이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많은지. 그녀는 이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넘어진 게 틀림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뭔가 오해가 있는 걸까? 추온카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그녀의 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과연 누군가 일어섰다. 무슨 오해인가. 문이 너무 무거웠는데 어떻게 스스로 넘어질 수 있었을까. 그의 여자친구는 정말 옹졸하다. 바람에게 못할 말은 없지만 생일에 남겨두어야 한다. 가이. 내 손은 글 쓰는 게 서툴러. 야, 너 바보야. 나는 추온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 눈물 겹겹이 쌓인 증오는 뱀처럼 휘감겼다. 마침내 희엔의 눈에 사랑이라는 이야기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보였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군중에 비하면 정말 짜증나. 정카 아이. 아직 얼굴이 남아있나. 기억양근 음악 속 남자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커플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예의를 표하는 모습이야. 네가 한 말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감히 책임감을 보이려 하는 건가. 정말 너무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불쌍히 여기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왜 그냥 엎드려서 칼로 찌르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생각은 없어. 그녀가 더 많이 이끌고. 챕터카 아이의 코를 가리켰고 그녀를 채울 수 없는 음악을 집어든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녀가 한 짓으로 그녀를 거리로 내모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었어. 다만 그녀는 배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만약 내가 그랬다면 첫날 그녀가 내 왼쪽을 건드렸다면 나는 그녀를 때렸을 거야. 지금처럼 세지 않았으니까. 챕터카 아이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는 동안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어. 정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심호흡을 하고 챕터카이, 아이 챕터케야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책상에서 그녀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항상 내 왼쪽 은곡 앤곳과 우연한 만남을 만들어냈다. 그는 병동 형제인데 채팅 규칙상 평미는 없다. 온갖 이유를 대며 그와의 만남을 약속했다. 여자들이 나를 불렀을 때 그들은 내 왼쪽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그녀는 내가 그녀를 채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두 앞에서 다친 척까지 했다. 그녀는 아주 똑똑했다. 사랑이 무기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두가, 특히 지인들 앞에서는 동정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처럼 낯선 사람보다 그녀처럼 다친 사람을 더 쉽게 믿을 것이다. 그녀는 항상 나를 친구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어떤 친절함도 느낄 수 없었다.
내가 떠난 후 그녀는 나를 벌레로 만들고 모두의 동정을 얻기 위해 나를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일들에 화가 났으니까 상관없어. 사람들이 내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이 내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 삶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 그리고 나와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들의 신뢰, 사랑, 우정을 가지고 있어.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은 작은 속임수로 훔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많이 훔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게 만들 수는 없어. 무언가를 빼앗고 그것을 주인으로 만들면 도둑들을 걱정하게 될 거야. 절대 깨지지 않는 신뢰의 진실을 느낄 수 없을 거야. 오늘은 네 생일이야. 네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기를 바라. 오늘부터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해도 돼.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말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자해하지 마. 영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야. 나는 하하와 마타니엔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어. 집에 가자. 마타니엔은 혼자가 아니야. 그가 그의 연속극을 되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알겠어. 네가 마치 우리가 방금 만난 것처럼 나를 보는 거야. 그녀는 너를 좋아하고 우리가 서로 잘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네가 나를 악어라고 생각하길 바라는 거야. 그렇지. 선생님, 하하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바라보았고 투비도 알아봤어. 향은 딱 적절한 때에 멈췄고 온 방이 조용해졌어. 마타니에는 갑자기 내 손을 놓고 티우론카에게 빠르게 걸어갔어. 그는 그녀를 때릴 생각이 없었지. 그렇지.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탄희에는 이미 멈췄고 방금 멈췄어. 미안해.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티루언카의 머리에도 큰 불 자국이 있었어. 마타니에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진솔했다. 그녀가 내 어떤 특별한 점을 알아챘는지 모르겠다. 내 여자친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과거에 여자친구에 대한 내 감정을 오해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면 그건 내 잘못이었고. 내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여자친구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친절하고 관대하고 자선 활동을 좋아하고 음식 가격과 소독물 시장에도 관심이 많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만나봐야만 그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리아,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그건 한 가지 증명밖에 안 돼요.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거, 멋진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 내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천사 같은 어머니는 그 가능성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돌아서서 내 손을 잡았어요. 가자. 그가 나를 방 밖으로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내 마음은 너무 벅찼어요.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의 순수함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마주하면 내가 정말 신경 쓰는 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천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의 친절은 밝은 빛과 같고 나는 고집 센 새처럼 그 빛을 향해 날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빛을 향해 오지만 내 날개는 그 빛달의 작은 그림자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빛은 그곳을 밝고 천상처럼 밝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둠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어둠 속에 있으며 내 운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자랑스럽지만 사실 나는 그에게 그 모든 신뢰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무례함에 너무 진심이 담겨 진실이라 믿기지 않는 그의 대답에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이크가 없으니 케이크를 사 먹읍시다. 천사 어머니는 돌관의 수증기가 맺힐 정도로 놀란 듯 나를 돌아보더니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렸지만 그의 말을 듣자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천사 어머니, 나는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밤의 눈물과 코가 오랫동안 그 안에 묻혀 달콤한 말을 들었다. 정말 좋은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너와 헤어지고 싶어. 천사 어머니가 물었다. 이 케이크에 대해 아직 가지고 있니? 나는 소금 냄새를 맡았다. 너... 그러니까 너희 둘에게 케이크 5개가 남았구나. 하하! 뭔가 기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현장에 머물기 위해 자신을 기부하거나 내 사랑 안에는 내가 없어. 그 만남 이후 하해의 장은 더 이상 천사 어머니와 함께하지 않았고 우리의 삶도 평화로 돌아왔다. 나는 뱃살을 움켜쥐고 테이블에 얼굴을 대고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천사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널 잊으면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천사는 나이를 대충 세어보고는 그것을 열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내 연간 체중 증가율을 계산하는 거야. 천사가 대답했다. 내 BMI 지수를 더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정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짐작할 수 있겠지. 왜 내가 전혀 뚱뚱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반대했습니다. 사실 천사는 망설였습니다. 마크, 슈퍼스타, 당신은 천사입니다. 나는 가능한 가장 작은 예측을 듣기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전혀 뚱뚱하지 않아. 나는 살이 찌는 것이 보이지 않아. 나는 전혀 뚱뚱하지 않아. 나는 살이 찌는 것이 보이지 않아. 나는 전혀 뚱뚱하지 않아. 나는 살이 찌는 것이 보이지 않아. 당신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키와 나도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나이 앞에서 흔들리고 흔들리는 노인의 한 해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혼자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줬어. 나는 당신이 너무 싫어. 당신은 다시 물었고, 그럼 같이 놀자. 사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살이야. 그럼 너와 여자친구를 사귀러 갈게. 나는 그것이 역겹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돼지귀 조각이 나이의 입에 던져졌습니다. 천사의 어머니가 나이 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토아 오디오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아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